두산로보틱스 주주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두산로보틱스의 주가는 481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주가가 5% 상승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현재 영상을 촬영하는 시간은 1시 30분을 막 지나치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 상황을 좀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재밌는 일이 시작이 되고 있거든요. 이대로라면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었던 두산로보틱스의 엄청난 시나리오가 우리 앞에 펼쳐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두산로보틱스를 어디서 매수하고 어디서 매도할까에 대한 이런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 분들이고, 그 질문에 대한 해답으로 뭐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 주식시장에서 100%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여러분이 그 질문에 대한 답에 접근하기 위한 그 기준을 이 영상에 좀 준비해 드릴까 합니다. 결국 우리가 이 두산로보틱스를 통해서 같은 종목이지만 어떻게 대응을 하는가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똑같은 종목이고 똑같은 시기에 매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수익을 보고 누구는 손해를 보는 이런 이유들은 결국 들어가고 나오는 가격이 다르고 타이밍이 달라서 그래요. 그럼 우리가 조금이라도 두산로보틱스를 높은 확률로 수익을 내고 재미를 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기준이라는 게 명확해야 됩니다. 그 기준을 오늘 좀 잡아드릴까 하는데, 꽤나 재밌는 이야기가 될 거예요. 벌써 삼성전자가 반응을 하고 있거든요. 하이닉스가 반응을 하고 있거든요. 조금은 뜬금없죠. 선생님, 오늘 두산로보틱스 방송인데 왜 삼전 이야기를 하실까요? 재밌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 그래요. 제가 지난번 삼성전자 영상을 올려드렸는데요. 조회수가 약 1000회 정도 나왔어요. 제 방송이 한 300회 정도 나왔고, 그만큼 말씀드렸던 내용이 많은 분들에게 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삼성전자가 어떤 자리에 있냐면 변동성이 점점 커지죠. 저점이 올라가고 고점이 올라가고 변동성이 점점 커져요. 이건 뭐예요? 매수하고 매도하는 힘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떨어지면 여긴 매수 자리야, 누군가는 올라가면 매도 자리야. 매수와 매도가 점점 강해지거든요. 그럼 이런 자리에서 보통 뭐가 터지냐? 큰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항상 늘 이런 자리에서는 그런 일이 퍼져요. 그게 하방으로 가든 뭐 하락으로 가든 위로 가든 방향성이 나온 자리다. 삼성전자가 이런 상황이란 거거든요. 자, 한마디로 여기는 굉장히 어쩌면 안정적인 상승보다는 앞으로 정말 어떻게 될까 이런 시각으로 보는 자리거든요. 근데 말씀드렸지만 2분기 실적이 코앞이에요. 지금 증시에서 가장 뜨거운 재료는 역시나 이제 AI고 반도체인 건 분명한데, 이상하죠? 실적 시즌이 다가오면서 삼성전자의 주가는 떨어지고 대다수의 종목들은 상승을 해요. 굉장히 오랜만에 건강한 순환매가 나오고 있죠.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게 뭐예요? 이 시장 자체가 지금 너무 한쪽으로 쏠려있다 그랬어요. 그죠? 너무 한쪽으로 쏠려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소통방에서 말씀드렸던 게, 반도체 섹터가 속한 코스피의 전기전자는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다른 섹터는 영향 없이 상승세가 나온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두산로보틱스를 대응할 때 이것 먼저 아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늘 호재가 있건 뭐 악재가 있건 뭐 종목별로 뭐 어떤 상황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이쪽에서 올라가면 증시가 오르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떨어지면 증시가 떨어져. 그러는 와중에 오늘은 어때요? 지수가 2%밖에 안 빠져요. 삼전이 6% 빠지고 하이닉스가 4% 빠지는데 지수가 2%밖에 안 빠지고 지금 단기 저점을 지켜주고 있단 말이에요. 보이시죠? 실적 시즌을 앞두고 있고. 그 말은 뭐예요? 반도체만 지금 증시가 주목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올라가는 종목들을 보면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삼천당제약도 있고 삼바도 있고 뭐 SK이터닉스, 뭐 하나솔루션, 그리고 뭐 우주항공 분야 쪽 뭐 굉장히 많습니다. OTT도 올라요 오늘. 이거 굉장히 뭐 이 주식 추천한 건 절대 아닙니다. OTT 분야도 뭐 이렇게 16% 이렇게 올려놓은 애들도 있고, 거래대금 작지만 뭐 위메이드 굉장히 오랜만에 게임 업종에서 또 반등이 나오고, 그러니까 전 업종별로 지금 잡주던 거래대금이 크던 뭐 주가 상황이 좋았던 나빴건 다 일단 모아 나온다. 저가 매수세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날이다. 그 말은 뭐예요? 이제 삼전과 하이닉스만 보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증시가. 그죠? 그럼 우리한테 앞으로 중요해진 건 뭐예요? 두산로보틱스는 그럼 어떤 결과물이 나올 건데,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증시가 지금 딱 어떤 상황이냐면 반도체만 보지는 않을 건데, 다음 뭘 봐야 될까? 다음은 누가 반도체만큼 갈 수 있을까? 근데 아무리 봐도 반도체만큼 실적이 나오는 애들이 없는데, 지금은 반도체만큼이나 강한 애들은 없는데 지금은 이러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가 먼저 반응해요? 에코프로 반응하죠. LG엔솔 반응하죠. 2차전지가 반응을 해요. 바이오가 반응을 해요. 그럼 앞으로 반도체만큼 가질 수 있는 애들이 누구일까를 지금 물색하는 과정이거든요.
에이비에 바이오도 오늘 19% 급등하죠. 지난주에 제가 바이오, 이 에이비에 바이오 한 번은 이러한 급등이 시작이 될 거라 그랬잖아요. 시작이 되고 있잖아요. 길지 않을 거라 그랬잖아요. 시작되고 있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두산옵틱스에게 어떤 무기가 있는지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로봇이니까 가겠죠. 두산이니까 가겠죠. 이러면 안 돼요. 지금까지 계속 하락하고 있던 주식이라고 해서 얘가 뭐 있어봤자 가면 얼마나 가겠어, 이렇게 접근하면은 눈앞에서 기회를 날려먹게 될 겁니다. 제가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영상 보고 있다면 딱 하나만 합시다. 좋아요입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버튼 빠짐없이 누를게요. 자, 눌러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이게 안 눌리면 제가 방송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죠? 지금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건 그래서 두산옵틱스를 바라볼 만한 무기가 뭔데, 지금 엔비디아 이야기도 있었고 뭐 다 이미 들어본 건데 뭐 달라질 게 있겠느냐 하시겠지만, 지난 분기 2026년도 1분기 매출이 153억 원이었고요. 2023년도 4분기 매출액이 169억 원이었어요. 지금 두산옵틱스 창사 이래 가장 큰 매출액이 찍혔던 구간이 2023년 4분기 169억 원입니다. 분기 매출. 그런데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그 분기 매출을, 최고 분기 매출을 이번 1분기에 돌파할 뻔했거든요. 다만 여기에는 뭐 판관비가 많이 들어가고 비용적인 부담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 영업이익적인 부분에서는 많이 아쉬웠죠. 그죠? 영업이익이 마이너스가 121억 원이나 찍혔으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확인해야 될 건 뭐냐면은, 영업이익은 어차피 회사가 뭐 매출이 안 나와서가 아니라 무언가를 많이 투자를 하고, 그죠? 연구 개발이라든지 뭐 공장이라든지 인력 충원이라든지 뭐 기술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하니까 매출이 나와도 영업이익이 적자를 지키는 건 알겠는데, 그래서 일단 그래도 매출은 성장하는지를 보는 자리거든요. 근데 그 매출이 최대 분기 매출을 이번에 뛰어넘은 번 했고, 이번에 만약 2분기에 그걸 뛰어넘는 거를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적자를 기록하지만, 영업이익 적자지만 앞으로는 두산옵틱스가 흑자로 전환될지 모르겠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로봇주에서 대장격으로 다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을 드렸지만 삼전도 좋고 하이닉스도 좋은데 다른 거 없을까를 주목하는 증시거든요. 순환매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종목별로 앞으로 뭐 삼전이나 하이닉스처럼은 아니더라도 지금 당장은 삼전이나 하이닉스만큼이나 파괴력 있는 성장성이 있는 건 누굴까를 주목하는 건데, 그 안에서 지금 로봇은 당연히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엔비디아가 예고한 것처럼 앞으로 미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는 삼전과 하이닉스와 맞먹는 기업이 탄생할지도 모른다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또 로봇은 그만큼 시장이 크기 때문에, 물론 그게 두산로보틱스가 된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안에서 두산로보틱스가 이번에 2분기 매출 실적 발표 시즌에서 2분기 매출이 창사 이래 최대 분기 매출을 기록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점점 반영이 되거나 그게 사실로 확인이 되면 걷잡을 수 없는 사이클로 들어갈 수 있어요. 얘는 실적주가 아니에요. 성장주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매출이 중요하진 않으나 성장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데, 그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딱 좋은 게 뭐예요? 매출이 올라간다. 앞으로 흑자 전환이 나올지 모르겠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뭐가 나옵니까? 9월 달에는 펜실베니아의 공장 증설이 완료됩니다. 공장 부지가 4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2분기에는 원액시아를 인수하고 나서 원액시아를 통해서 계속 수주잔고가 늘어나고 있는가. 첫 번째는 수주잔고가 늘어난가입니다. 수주잔고가 늘어난가가 첫 번째고요. 수주잔고가 늘어남과 동시에 그 수주잔고가 처음에는 계약 부채로 잡혀 있으니까 이게 매출로 연결이 되는지 봐야 돼요. 수주되면 계약 부채입니다. 계약 부채면 고객사에게 납품이 되기까지는 매출로 안 잡혀요. 그럼 수주된 것들이 매출로 잡히기 시작하면 고객사에게 인도되고 있다는 것인데, 수주도 늘어나고 계약도 정상적으로 이행을 하고 있고 여기에 공장까지 늘린다. 증설까지 한다. 그럼 앞으로 2026년도 3분기 그리고 4분기 이때 정말 히트를 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두산로보틱스는 엔비디아랑 사업을 또 협력하고 있잖아요. 맞죠?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가 지금 잘 구분해야 되는 게, 수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엔비디아한테 와가지고 제발 좀 나한테 팔아줘라 그러잖아요. 블랙의 칩 같은 것들을. 그리고 엔비디아는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로부터 야 너네가 만드는 반도체 칩이 필요해 이러면서 지금 삼전과 하이닉스가 떡상을 한 거잖아요. 근데 얘네가 애초에 지금 잘 나가는 이유는 인공지능이라는 걸 까먹으면 안 돼요. 빅테크들이 인공지능 가져다가 어디에 쓰려고 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업 구상이 되어 있겠지만은 그중에 가장 큰 시장 하나가 로봇이라는 건 다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반도체가 불티나게 팔리고 실적이 잘 나온 이유는 인공지능에 투자하는 빅테크 기업들 때문이고, 그러니까 엔비디아랑 삼전 하이닉스가 논한 거고, 그 AI를 통해서 빅테크 기업들은 결국 뭘 하려고 한다? 로봇을 하려고 한다. 로봇 서비스. 그런 로봇을 통해서 앞으로 어마어마한 시장이 펼쳐질 수 있다는 거고, 그 출발선상에서 두산로보틱스가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여주기 시작할 거다라고 하는 그 기대감이 시작이 되는 게 주가 저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구간에서 지금 481선 지지를 받으면서 이렇게 소폭 상승하고 있을 때 우리가 뭘 확인해야 돼요? 내일장부터는 481선 지켜주는지, 그리고 224일선과 121선 중기 이평선들 얘네를 좀 뚫어주는 소화를 하는 이런 장대 양봉이 나오는지, 그걸 봐야 돼요. 그걸 보고 나서 추가 매수를 들어가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무작정 추가 매수하지는 마시고요. 내일장부터 장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거기에 따른 대비를 해야 되는 만큼 영상 구독해 놓으시고, 내일장 포인트 말씀드리지만 224일선과 121선을 소화하는 모습이 뭐 한 번이 나오든 야금야금 나오든 나와야 돼요. 거래량도 붙어 있어야 되고, 지금 거래량 큰 변화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렇게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두 번째로 확인해야 될 건 뭐다? 2분기에 실적이 의미 있게 나오는가, 분기 최대 실적을 달성하거나 못하거나 둘 중 하나가 될 건데, 여기서 잘 구분해야 되는 게 뭐냐면 2분기 실적이 첫 번째 A 플랜입니다. 너무 좋게 나왔어. 그때부터는 연쇄적으로 이제 엔비디아라든지 제가 그동안 설명드렸던 블록딜 이슈나 로봇에 대한 미국 정책 이런 것들 함께 봐야 되거든요. 이때부터는 속도전이에요. 재료가 계속 주가에 반영이 돼야 됩니다. B는 뭐예요? 실적이 2분기 실적이 최대 분기 실적을 달성을 못했어. 그럼 뭐가 나와야 돼요? 원액시야 수주 늘어나고 있는가? 매출로 지금 수주잔고를 쳐내고 있는가? 수주만 해오고 매출로 연결이 안 되면 안 되죠? 그죠? 수주를 해오면 계약 부채이기 때문에 수주한 걸 고객사에게 납품을 할 때 매출로 잡히니 매출로 잡히는가를 봐야 되고, 매출로 잘 잡히고 있고 수주잔고도 늘어나고는 있어. 그러면 3분기, 4분기를 바라볼 수 있거든요. 그죠? 그럼 첫 번째 A 플랜으로 갔을 때는 주가가 단기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B 플랜으로 갔을 때는 일정 기간 좀 눌릴 수가 있다. 그럼 A와 B로 우리가 플랜을 짜고 거기에 맞는 주가 대응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가 실시간으로 장중에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제 영상 구독하시고 연락처 보이시죠? 7371 7354 여기로 두산로보라고 남기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두산로보라고 남기면은 늘 말씀드리지만 뭐 VIP를 가입해야 도와드립니다 그러지 않아요. 제 번호를 먼저 저장을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두산로보라고 문자를 남겨두세요. 뭐 VIP를 가입해야 도와드립니다 그러지 않아요. 그죠? 뭐 나중에 주가가 올라서 수익이 나면 저한테 뭐 수익금 일부를 주셔야 됩니다 그런 말씀 드리지 않아요. 수익금은 온전히 여러분의 것이죠. 우리 영상 딱 구독만 하시면 챙겨드리는 혜택인 만큼 꼭 번호 저장해 놓으시고요. 뭐 간혹 이 번호가 아니라 뭐 다른 번호로 막 저장이 오면서 전화가 오면서 상담이가 뭐 매도했다더라, 매수하라고 했다더라,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사칭이니까 속지 마시고요. 뭐 VIP 가입 안 해도 챙겨드린 무료 혜택이니까 꼭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구독하셨으면 챙겨드린 혜택, 여러분이 제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구독했으니까 상남아 챙겨줘 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문자 알림 서비스 들어가고요. 장중 대응 브리핑 모두 들어가고요. VIP급 차별화된 정보까지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7371 7454기로 두산로보라고 남겨놓으세요. 지금부터는 2분기 실적 발표가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주가의 방향성이 단기간에 급등이 나올지 아니면 바닥을 좀 더 체크하고 올라갈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구간이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2분기 실적 내용을 반드시 미리 대비하고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장중에 순식간에 대응을 좀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제가 바로 문자로 알려드릴 거니까 제 연락처 저장도 꼭 해 놓으시고요.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보셨다면 우리 두산로보틱스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게 다 같이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구독도 꾹 눌러보시고요. 댓글로 두산로보틱스 돈벼락 한번 터져보자라는 의미로 두산로보틱스 돈벼락 한번 다 같이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까지 영상 보신 분들은 제가 하나만 더 팁을 드리면 한투랑 신투가 오늘 각각
이렇게 2만 천주, 1만 천주를 담고 있는데 일별로 보면은 한투는 지난 5월달부터 57만 주를 담고 있고 신투는 45만 주를 담고 있어요. 굉장히 유의미하죠. 지난달부터 모아오고 있었으니까. 블록딜이 터지고 나서 말씀드렸지만 1조 원의 블록딜, 이거 누가 받았을까라는 질문을 꼭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1조 원이라고 하는 블록딜은 증권사가 다른 대상에게 물량을 넘긴 거예요. 그럼 그 다른 대상은 주로 헤지펀드나 운용사나 이런 쪽 애들이 될 건데 왜 1조 원을 받았을까를 떠올려 보면 작지만 유의미한 변화가 역시나 시작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생각한 것과는 반대로 여기가 굉장히 저렴한 구간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맞나요? 세력들은 항상 저렴하게 주식을 매집하는데 그 저렴한 주식을 매집할 때에는 사람들에게 이 주식이 못 올라갈 것처럼 보여줍니다. 이 주식은 못 가는 주식이야. 그래야 사람들이 매도를 하거든요. 그래야 사람들이 저렴하게 매도를 하고 그래야 세력들은 저렴하게 물량을 매집할 수가 있거든요. 떨어지는 게 올라갈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올라갈 힘을 준비하기 위해서 나오는 조정이란 이야기예요. 앞으로에 대한 호재를 생각해보면 더더욱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제대로 된 판단, 타이밍을 놓쳐서는 안 된다. 판단과 타이밍을 그 어느 때보다 예리한 칼날로 갈아놔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구독하시고 문자 신청 꼭 해놓으세요. 아시겠죠? 자, 영상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10만 구독자 달성을 위해서 진행을 하는 선물도 하나 챙겨드릴 건데요. 어떤 선물인지 핵심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영상을 지금까지 보셨다는 건 노력을 하신다라는 거고요. 저는 그런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진심으로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에게 둘도 없는 기회를 드릴까 합니다. 황당하시죠? 이 사람은 뭔데 나한테 기회를 준다라고 하는 걸까? 속는 셈 치고 딱 한 번만 들어보세요. 어쩌면 둘도 없는 그 기회가 여러분의 문을 두들기고 있을지도 몰라요. 어떤 기회인지 모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 제 연락처 7371-7454 여기로 빅사이클이라고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요, 앞으로 다가올 그 빅사이클 대장주를 알려드릴 겁니다. 물론 그냥 알려드리진 않습니다. 댓글로 빅사이클 문자 남기면서 우리 영상 끝까지 봤다라는 걸 인증하시면서 문자 신청해야 돼요. 간단하죠? 댓글로 빅사이클, 문자로 빅사이클 남기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미 급등해버린 주식 먹으면 얼마나 먹겠습니까? 물론 크게 올라갈 수도 있죠. 단타를 잘 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 그러한 엄청난 급등이 터지기 전부터 최저점에서 매수를 할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맞아요.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뒀겠죠. 제가 영상 초반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영상 여러분께 기회가 될 거다라고요. 과거에 이미 많은 기회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원전 대장주 두산 에너빌리티 24,200원의 매수 300% 폭등했고요. 하나오션 조선 대장주 역시도 방송해드렸습니다. 12월 19일. 물론 이럴 때는 이게 진짜 기회인지를 모릅니다. 그냥 지나칩니다. 움직여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고 동참해야 되고 행동해야 되는데 그냥 지나치기 마련입니다. 눈앞에 기회가 왔을 땐 거머줘야 되는데 말이죠. 하나오션 이때 당시에 주가 32,800원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심정으로 주식을 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기회가 왔을 땐 두려움이라는 게 항상 존재해요. 이게 정말 기회가 맞을까? 맞습니다. 왜냐? 원전과 조선 모두 잡아냈고 한미 반도체도 잡아냈어요. 한미 반도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때 저는 여러분에게 엔비디아와 삼성, SK 하이닉스 이 구도를 여러분께 이 생태계를 이미 2023년 11월 8일 한미 반도체 최저점일 때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도 모를 때 말이죠. 조회수 보이세요? 아무도 관심 없고 아무도 모르니까 이런 기회를 아무도 잡지를 못하니까 조회수도 안 나옵니다. 영상을 올렸는데 아무도 안 봅니다. 왜? 이게 기회가 맞을까? 이건 무슨 종목이야? 하거든요. 현대로템도 참 많은 욕을 먹었습니다. 2023년 12월 21일 현대로템의 주가가 2만원일 때 저는 알려드렸습니다. 기회란 사실 제대로 알려드렸고 그 기회에 승부를 걸어야 될 타이밍도 알려드렸습니다. 7371-7454 어쩌면 이 번호가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번호가 될지 모릅니다. 이미 급등할 주식을 쫓지 마세요. 정말로요. 앞으로 급등할 주식을 쫓으세요. 앞으로 급등할 주식은 어쩌면 여러분 가까이에 있을지 모릅니다. 정말로요. 펩트론도 조회수 보이시나요? 2024년 9월 25일 주가가 급락하던 10% 급락하던 날 저는 여러분에게 매수하자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다음 날부터 초급등이 시작됐고 47,900원이었던 주가가 얼마까지 올랐습니까? 수십만 원까지 올라가면서요. 648% 급등이 나왔어요. 많은 분들이 제게 연락이 오셨습니다. 너무 고마워서 어떡하냐고. 이런 방송 이런 분석을 처음 본다라고. 내가 오늘의 기쁨을 누리려고 지금까지 고생했나 싶다. 저 이 수익금으로 정말 좋은 것들 많이 할 겁니다. 이런 말들을 들을 때가 가장 행복해요.
맞아요. 제게 가장 의미 있는 일은요,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요, 이런 대박주를 매수하시면서 초대박주를 매수하시면서요, 제게 고맙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본 수익금으로 자녀 대학 등록금 혹은 은퇴 설계자금 준비했다라고 하면서 제게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전해주실 때가 가장 기뻐요. 저는 그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에이비바이오 일라이 르니와의 계약이 터지기 직전 10월 28일 단 한 번도 조정이 나올 때 매수를 외치지 않다가 딱 이날 매수를 외쳤었는데 이러고 나서 초급등 나왔죠. 상한가 나왔죠. 에이비바이오 일라이 르니와 계약 터졌죠. 맞아요. 주식시장은 항상 뭐가 존재합니까? 빅사이클이란 게 존재합니다. 근데 그 빅사이클이란 녀석은 이미 터지고 나니까 빅사이클처럼 보이는 거죠. 진정한 빅사이클을 수익으로 거머쥐는 자는 맞아요. 0.1%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상남이라는 사람은 왜 매번 다 잡았을까? 두산에너, 하나오션, 한미반도체, 현대로템, 에이비바이오, 펩트론 이미 급등하고 있는 주식이 아니라 앞으로 급등할 주식을 외쳤던 사람이라면 여러분께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것은 이미 급등한 주식이 아니라 앞으로 급등할 수 있는 주식이요. 수백 % 올라간 종목들입니다. 이를테면 500% 올랐던 종목이 있다라고 볼게요. 이 기회를 여러분이 잡았더라면 다른 5개 종목들 10% 수익 봐서 50% 마이너스 보고 100% 마이너스 봐도 여전히 500%라고 하는 굳건한 수익이 있으니까 두렵지가 않아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장주 하나만 제대로 잡아도 마이너스가 두렵지 않다. 대장주가 그래서 대장인 거예요. 왜 한 번 대장이 영원한 대장이냐? 왜 대장주를 사람들이 그렇게 노리느냐? 얘만 잘 공략해도 다른 거 떨어지는 거 두렵지가 않아요. 기회란 사실을 제대로 알았다면 놓치지 않으셨을 겁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최저점 매수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앞으로의 기회, 앞으로의 타이밍은 알 수 있어요. 제가 이 모든 걸 잡아냈으니까요. 물론 결코 자랑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요. 앞으로 저와 함께 이런 종목들을, 이런 빅사이클을 공략하자라는 말씀 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7371-7454 빅사이클이라고 문자 신청하면 돼요. 물론 문자만 남기는 분들은 공유해드리지 못합니다. 왜?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댓글을 참여하는 노력, 돈을 벌고 싶다는 그 노력을 보이시는 분들, 저는 노력하는 분들이 성공하길 바란다라고 했어요. 그분들에게 빅사이클, 다음 빅사이클 종목 드릴게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